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찾아뵀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이번 시간부터는 좀 딸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 제품이 토경용 제품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양액용 제품으로도 좋은 제품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지금 양액 농가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딸기 농가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딸기를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근데 이번 시간부터 좀 어떻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냐면 하나 영상에서 좀 메시지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이 영상이 15분, 20분, 30분 이렇게 길어지면은 좀 보시는 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또 받고선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직관적으로 더 이해가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 내외로 좀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 영상마다 좀 최대한 간결한 메시지 한 두 개 정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딸기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자료는 지금 수출용 딸기의 미국에서의 이제 상품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에서는 깨끗해야 되고 꽃받침이랑 줄기도 신선해야 되고 딸기 향 위에 다른 향이나 맛이 없어야 되고 충분히 잘 성숙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마케터블 퀄러티 같은 클래스 2등급 같은 거 보면은 과실 사이즈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흰 표면 같은 게 지금 허용되는 숫자들도 나와져 있고, 그러니까 세척이 얼마나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나와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지금 좋은 품질의 고품질이고 좀 이제 유통 가격이 높은 딸기들의 상품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어쨌건 딸기를 잘 키워야 된다. 모든 작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딸기 같은 경우도 물론 1화방, 2화방 이럴 때 딸기가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할 때에 출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화방 사이에서도 최대한 고품질을 거두고 좀 이제 상품성이 높은 딸기를 수확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농가의 수익이랑 직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딸기의 가격이 가장 높은 상황을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2화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화방 때가 아무래도 딸기가 아무리 동계에 재배된다라고 하지만 2화방 때 이제 극동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난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최저 생육 온도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야간의 온도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딸기의 등승률이라든가 딸기의 크기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기가 어려워서 2화방 때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딸기 주산지를 생각을 해보면 2화방 때 딸기를 잘 키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또 이제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는 3화방 이후부터 이때 날씨가 극동계가 지나고 나서 좀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광량도 증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간 온도도 증가하는 그런 기간에 이제 수확량을 더 전폭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농법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2화방 기간이건 3화방 이후부터의 기간이건 수확량 이외에도 품질 등급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물 내에서 이제 딸기 내에서 이렇게 필수 원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량 원소로는 우리가 이제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정도가 있고요. 사실 딸기 재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다량 원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미량 원소가 중요하죠. 채소율의 법칙이 있으니까 모든 이렇게 딸기에 필요로 한 12개의 무기 양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특히나 딸기 재배에 있어서 초점 맞추는 부분은 인 부분, 화합분할 위한 인 부분, 그리고 과일의 비대나 당도를 위한 칼륨 부분. 딸기 같은 경우는 팁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팁번을 예방하기 위한 칼슘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입에 건강한 입을 형성하고 광합성 효율을 늘리기 위한 마그네슘 부분, 그리고 당도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황 부분, 요렇게 이 친구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질소 같은 경우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서술하긴 하겠지만, 저는 딸기 재배에 있어서 질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딸기 재배하시는 그런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보면 질소의 결핍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를 겪는 분들은 사실 제 기준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질소가 좀 과잉된다라거나 질소의 과잉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질소를 공급한다거나, 혹은 아미노산제를 좀 이제 다량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웃자라고 과실들이 잘 발육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질소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질소 부분보다는 질소를 제외한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량원소도 마찬가지예요.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철붕소, 망간, 아연, 몰리브덴, 구리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10분 내외의 영상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한두 개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다 읽어보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거나 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량원소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미량원소 결핍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직접 자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량원소 결핍이 꽤나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딸기 자체가 아무리 잘 육종되고 개량되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계 그리고 극동계를 지나면서 생육이 된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증산이라든가 수분 흡수라든가 양분의 이동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전류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작기 자체가 동계 작형이니까요. 그리고 동계 작형이라고 하지만 농가분들께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보온까지는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적극적인 난방까지는 하실 수 없는 실정의 농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미량원소 부분은 굉장히 크게 지금 심각하게 결핍이 되어지고 그 미량원소의 결핍 때문에 딸기의 품질이라든가 수확량이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줄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량원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나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만 같이 보시죠. 딸기의 성장 주기를 본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잎이 자라고 주근이 발달하고 잎이 먼저 자라네요. 대부분의 작물들이 그러하죠. 사실 뿌리가 도는 것은 안 그런 작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은 뿌리가 아무래도 잎보다 조금 더 늦게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잎이 적극적으로 생장을 한 다음에 이제 뿌리가 돌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합분화가 된 다음에 꽃이 피고 이제 과일이 착과되고 과일이 성숙되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게 딸기의 한 작기의 주기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엽생장기라든가 죽은 발달기라든가 화합분화기 정도를 우리는 육묘기라고 부르고 있고 화합분화를 마친 상태에서 화합분화가 종료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이제 저장 후에 정식을 해가지고 개화부터 노화까지 한 작기를 돌리는 거. 요게 이제 생육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그 전의 시기를 육묘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뒤에 표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과일이 성숙되는 기간 동안 어떤 양분들이 주요한 영향을 하는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은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이고요. 이제 밑에 라인은 붕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이에요. 예쁘게 이렇게 6개 짝 지어져 있죠. 근데 위에 있는 6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친구들은 다량 원소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헥타르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킬로그램 혹은 몇십 킬로그램 단위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다량 원소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은 미량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헥타르 단위로 따졌을 때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 혹은 0.그램 정도로 굉장히 미량 공급되어져야 되는 친구들이어서 미량 원소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죠. 물론 미량 원소 중에서도 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연이라든가 붕소 같은 경우, 망간 같은 경우는 몰리브덴이나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원칙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다량 원소랑 미량 원소는 스케일 차이가 조금 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일이 성숙되는 기간에 보시면은 과일의 성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영양분들은 물론 다른 양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양분들은 바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붕소 그러니까 다량 원소가 대부분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초기 육묘기 부분을 봐주시면은 육묘기 부분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당연히 공급되어 줘야 되는데요. 밑에 라인에 있는 붕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 미량 원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작을 한다라는 기간이 오히려 생육 후반부가 아니라 생육의 초반부인 유묘기,
육묘기간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표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육 초기, 영양생장기, 개화기, 그리고 착과기, 그리고 과일이 비대하고 성장하는 성숙기, 그리고 결실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생식생장 정도라고 칭하고 싶고요. 이 부분까지는 영양생장기로 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육묘기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육묘기와 생식생장기 부분을 구분을 해보면은 질소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메시지는 얘네예요. 철구리, 아연, 망간, 붕산, 몰리브덴. 미량 원소들이 육묘기에는 다 대량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생식생장기인 수학이 가까워진 생식생장기, 생육의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미량 원소들의 필요량, 요구량이 중소로 똑같이 대략적으로 소로 보여지고, 육묘기는 대략적으로 대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철구리, 아연, 망간, 붕산, 몰리브덴을 얼마큼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딸기의 생육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때, 즉 육묘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로 나눌 때, 우리는 미량원소를 오히려 영양생장기 혹은 생식생장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생식생장기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비통 자체를 희석해서 연면 시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통에 타기 전에 미량 원소를 또 따로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따로 타신 그 용액 자체를 희석해서 연면 시비로 공급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식생장기, 육묘기보다 생식생장기에 훨씬 더 농가분들께서는 미량 원소의 공급과 결핍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느끼신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 자료, 딸기가 실제로 생육 단계별로 어떤 양분들에게 더 임팩트를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생식생장기보다 육묘기에 미량 원소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생장기에 미량 원소를 공급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식생장기에 미량 원소를 공급했던 것 이상으로,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지금 육묘기에 미량 원소의 공급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딸기의 생육 단계를 육묘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로 나눌 때, 관행적으로는 우리가 육묘기 쪽에 미량 원소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화합이나 이전의 육묘기에 미량 원소의 공급, 이게 근권을 통한 공급이건 연면 시비를 통한 공급이건, 그 공급 자체를 조금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 얼만큼 공급해야 되냐, 이 부분은 차차 영상을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 농가분들이, 아주 간단하지만 농가분들이 신경 쓰지 못하셨던 부분이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신경 못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가분들 만나면 그렇게, 농가분들 많이 만나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생식생장기에 신경 썼던 미량 원소의 공급을 오히려 그 이상으로 육묘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